네, 그러면 대구 남자님께서 요즘에 집중하고 계시거나 공부하고 계신 섹터나 산업군이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남자님 오셨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노트를 이제는 3개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2개.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아, 어떻게 지냈어요? 9월은 마무리를 잘 했어요. 사실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손절도 나쁘지 않게 많이 잘라냈고 1,000만 원 가까이 찍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잘했다 싶었는데 이번 달은 별로 좋진 않죠. 9월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선방한 거 보면 되게 대단한 거. 그럼 보통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3일 안에 무조건 커트를 하는 기준으로 확실히 잡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지도 않았고 비중은 계속 조절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보통은 이제 월 초에 돈을 좀 벌어놓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제가 거래를 할 때는 그래도 일주일까지 끌고 가는 주식도 있었는데 이제는 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3일 안에 자르자라는 계획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 한다는 게 자체가 너무 직장을 왜 다녀? 그럼 여기에 뭐 네. 그런 것도 써있나?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라는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얼마의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적혀져 있어요. 제가 원래는 수익 실현 구간도 적어놨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주가가 되면 가겠지.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심리를 조금 이용을 하는 편인데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더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자랑하고 싶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나? 그 전업 친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종목을 브리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는 어떻냐 그래서 최대한 교집합을 찾아서 할 때는 비중을 더 늘렸다가 나만의 생각일 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하는 것도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네가 아니라고 했던 거 내가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팔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냥 그런 심리를 조금씩 바꿔보고 있거든요. 토론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계속 진행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사님 지금 어떤가요? 지금 코스피 한 1% 정도, 코스닥 한 2% 정도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낙폭이 큰데 그 원인은 바로 코스닥 상위에 위치한 2차전지주들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장 마감하고 2차전지 대장주죠.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처참한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지? 일단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물을 비싸게 사서 양극재를 만들었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나 광물 가격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는 좋았어요. 근데 비싸게 사서 지금 싸게 팔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봐요. 배터리 아저씨가 대장주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나요?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바꿨어요. 저는 투매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쩐지 개인들 매수가 잘 안 잡히더라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개인들이 엄청 많이 봤더라고. 장난 아니야. 지금도 보면은 최근 몇 주간 내일 몇백억씩 사는 것 같던데. 근데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배터리 아저씨가 주기적으로 올리는 영상을 계속 팔로우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공통된 부분도 찾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은 배터리 아저씨 말 중에 맞는 게 한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EV9이 망했고 최근에 아이오닉5나 EV6 특히나 대구에 택시 전기차 택시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뭐 서울이 대수로 따지면 더 많아지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대구 경북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급발진 이슈나 화재 이슈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차를 지금 굳이 바꿔야 돼? 라는 것도 작용은 했어요. 이거는 한국의 이야기지만 미국은 8월 대비해서 50%가 늘어났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은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주력 시장은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보다 판매하는 양 자체가 북미 지역이나 유럽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지 않냐. 저도 그래서 금요일에 에코프로가 시외에 빠지길래 야 이거는 좀 과하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바꾸지 못한 거는 에코프로는 지주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못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는 정당한 하락인데 에코프로 BM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정확히 파보지는 않아서 왜냐하면 철강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LG 엔솔이었나요?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이거 리튬 가격 떨어지고 2차전지 안 좋다 그랬는데 실적 보니까 아닌데? 라는 느낌으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되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지표적으로 에코프로도 그렇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거 안 좋구나 라는 심리 때문에 좀 빠지는 경향도 있는 걸까요?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LG엔솔은 이제 그때
현기가 누구세요? 또 간만에 오셨네. 현기가 얘기해줬을 때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얘기해줬었는데 네. 그게 이제 4분기나 다음 해에 얼만큼 이게 찍히는지 그거 한번 알려줄 수 있나? 영업이익이 원래 6,750억 원이 예상 컨센서스였는데 LG 엔솔은 실제로 7,312억을 찍으면서 8%가량 서프라이즈 났었고 7,322억 중에서 2,155억 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 때문이어서 이 부분이 엄청 컸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주말 동안 공유드렸던 그 기사 보니까 LG 엔솔이 2026년 기준으로는 세 공제받는 혜택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북미향 판매량이 늘어난다. 북미향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에 기여했으니까 그만큼 세 공제 혜택을 주고 해서 엔솔은 서플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 라이브 시간 때 이 얘기를 좀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 나눴던 바로는 제 기억에 저렇게 저 세제 혜택 부분이 지속 가능한 우리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일회성으로 저런 이슈가 나오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준호님 말씀 들어보면 또 점점 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제 혜택이 계속 늘어날 건 맞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 역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매출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8조 7천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 8조 2천억 원이 됐고, 근데 영업이익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역성장을 할 수 있어요. 2026년까지 세제 혜택으로만 연간 1조 원을 받는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뷰는 아직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그래서 많은 거고. 역성장 구간 있으면 사면 안 되죠. 바로 지하실 구경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2000년대는 뭐 셋업차들도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보이긴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수요의 하락으로 인한 판가 하락도 있을 거라면 그거는 셋업차한테 되게 치명적인 이슈일 거라서 그런 전반적인 2000년대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막 이렇게 장밋빛의 미래를 과거처럼 그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현재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전망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게 가격으로 계속 더 반영되고 딱 밑으로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는 오르라. 이게 웃긴 거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난 재성이한테 아까 얘기하다가 직접 거래해보지 않느냐, 재성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뉴스에 이 주식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이걸 적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5년 뒤가 되게 기대되는 이 행보다.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머릿속에 잘 안 남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대구남자님 분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대구남자님께서 요즘에 집중하고 계시거나 공부하고 계신 섹터나 산업군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안전하게 나머지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배당주 위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 이슈가 계속 있고 아무래도 이게 애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K 엄마들의 교육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아이가 적어질수록 아이가 적어질수록 이 하나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자라는 게 엄청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바깥에 보면은 뭐 묻지마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을 쉽게 내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뜰 거라고 봐요.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이 뜰 거라고 보고 최근에는 이 AI랑 교육을 접합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면은 애매한데 얘가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여요.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2차전지 배터리셀 기업은 실적이 안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 때문에 영업이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는 교육 쪽에도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가 있는 게 교육 관련주 기업들이 배당이 3%예요. 대부분 3%에서 시작을 하고 높은 애들은 7% 8%짜리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배당주로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요소들 확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중간에 이런 수혜주로 뛴다면 어차피 배당을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익 실현도 내가 원하는 배당만큼 나온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을 대비 위한 현금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왕 배당주 살 건데 사람들한테 뭐 12월에 가까워질수록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미리 발 담궈 놓자 이런 전략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배당주라고 하면 은행주, 뭐 보험주 이런 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굳이 지금 저거를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애를 한 명 더 낳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보내기는 그렇고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밖에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태권도 잘 되는 게 그거라면 애 봐줬어. 맞아. 태워줘가지고. 좋은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배당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님은 이런 식으로 한 2달, 3달 정도로 좋게 보고 계신 산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관점 같은 게? 일단은 저는 주식은 상승장에서 하는
팔리는 게 좋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17연속으로 한국 시장을 팔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금을 제일 보여하는 게. 기다렸다가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진짜 트레이더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와 정책 이런 걸 이용해서 요때 수익을 조금씩 보시는 이제 대구 남자인 같은 분도 계시고 상승장이 왔을 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때 좀 약간 승부를 보는 경훈이 같은 스타일도 있고. 정강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데이로 작은 시나리오 하나 정도 세우고 거래하는 정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금요일 날에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LG엔소 매도 포지션을 장초에 들어갔어.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 성장이 잠시나마 역성장이 될 수 있다. LG엔소 같은 경우는 한 번 꺾이면 장기화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애플이 하루 꺾이면 한 달 꺾인다. 최소한 그 추세가 몇 달 간다. 큰 주식일수록 그런 추세가 연속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다른 쪽은 유통 쪽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서 그런 쪽도 포지션을 조금씩 구축해보고 있고 최근에 그런 뉴스 본 것 같아. LV매치가 드디어 꺾였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더 아끼기 시작한다는 거잖아. 보통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을 안 사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 그거랑 많이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명품까지 안 산다? 그래서 그럼 돈이 많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막 샤넬이나 막 에르메스 이런 라인들은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 있지만 프라다, 구찌 이런 쪽 빠지기 시작하면 대중적으로 좀 돈이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조금 중산층 브랜드고 그렇잖아. 그런 라인에서 경기가 조금 하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유통 쪽도 많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부동산 쪽 이슈도 내가 들어가지고 부동산 쪽 이슈는 어떤 거예요? 전세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전세도가 이제 수명이 다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거든. 결국 갭투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한국의 많은 영역에 돈을 묻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영역의 내용이 행정관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쪽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이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회사들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나 대부분의 자산권이 부동산으로 잡혀 있을 텐데 그런 영역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좀 이런 아이디어로 확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으로 주워 들은 거 조합해서 이제 그냥 포지션을 구축한 느낌이랄까요?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관점이 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조합하진 못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 같은데 이제 찾아보면서 들은 건데 사실 이 유통업이라는 게 이거 부동산 업이다. 걔네들은 부지를 크게 잡고 뭐 이마트건 뭐 올려서 그냥 거기서 본전만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때 가서 뭐 팔거나 팔고 다시 다른 데 사서 올려도 되고 왜냐면 계속 전국적으로 매장이 늘어날 테니까 계속 입지가 생기면. 근데 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면 유통업계에 기업의 자본 자체가 좀 많이 깎일 테니까. 그 대구 남자님은 대구에 계시잖아요. 네. 또 대구는 좀 어때요 분위기가?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런 게. 돈 쓰는 게 오히려 더 늘었어요. 진짜요? 네. 대구는? 중간이 없어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에 가더라도 저가 라인이나 중간 라인 중에서는 저가 라인을 사고요. 중간이 아니라 고가 라인을 사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저가 시장, 고가 시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백화점에는 고가 라인은 절대 죽지 않는 게 실제 데이터로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늘었어요. 서민들의 수요는 죽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네요. 아, 진짜 아닙니다. 좋네요. 이렇게 딱 지역별로 뭔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제주도 특파원 어떠셨나요? 이번 투덕때 잘 몰라요. DM만 있었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물 경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에 그런 거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어떤데 지금 소비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공유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 네, 각지에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걸 취합해서 나중에 독립 리서치 하나. 일이 너무 많아지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랜만에 대근 한자 모시고 얘기해봤는데 오랜만에 와줘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안녕.